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자, 오늘은 16강 사업시행계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회 문제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 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여기 지정개발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지정개발자 중에서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그래야겠죠. 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수용하거나 했을 때 그걸 위해서 청산금을 제대로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예치하게 하는데 이게 100분의 20이에요. 근데 여기 30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럼 뭐가 맞는지 볼까요? 나머지 2번,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좀 상식적으로 크게 문제될 만한 소지가 없죠. 3번, 시장 군수는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이 지문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4번,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이게 정확한 뜻이 뭐냐면 사업시행계획 이전에 짜는 계획이 있죠. 정비계획이 있어요. 정비계획. 이 정비계획상에서는 존치계획이나 리모델링이 없었는데 나중에 사업시행계획을 짜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나 혹은 존치에 관한 그대로 유지하자는 존치 지역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비계획에 없더라도. 물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동의는 받아야 돼요.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사업시행계획에 상위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포함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5번,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대지 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이게 10% 이내 범위 변경이 이게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냐 그거 묻는 거예요. 10%니까 정확하게 아마 암기하고 문제를 푸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일단 10%니까 맞지 않겠나 하고 추정하고 이제 푸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지문에서 정확한 답을 좀 더 답과 근접한 것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다음 25회 104번 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 1번,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시장 군수에게 받아야 되고 2번, 사업 시행 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 나오네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3번,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냐. 근데 제가 좋은 것들은 대개들 경미하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짓는데요. 그러면 대개는 경미한 사항인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니에요. 중대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경미한 사항 중에서 하나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 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자, 대부료 면제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누구한테 빌릴 때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를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건물을 빌리는 거죠. 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세입자 대책을 위해서 토지나 건축물을 빌렸다. 그럼 임대료가 면제돼요. 그래서 지방자치대 때문에 면제되는 게 맞죠. 5번 조합이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에게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 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그랬죠. 자,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뭐가 틀렸냐면, 자, 조합이 재개발을 하는데 임대주택을 지었어요.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안 그래도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임대주택을 매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매각 요청을 누구한테 하냐면, 이때 인수 가능한 자는 시,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에요. 얘네들이 요 순서대로, 우선순위대로 매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죠. 돈이 없어요. 그럴 때는 국장한테 인수자를 좀 지정해 달라. 그럼 국장이 주공등에게, 주택공사 등에게 네가 인수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택공사 등이 우선한다고 그랬죠. 우선하는 것은 시도 시군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22회 104번 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자, 이것도 외워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사업시행계획서에 들어갈 법한 내용이죠. 2번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이것도 그렇고요. 3번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 대상자에 대한 입주 대책. 요건 아니죠. 우리가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달달달 외워서 공부하지는 않더라도 요 내용을 보시면 일반 분양 대상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업시행계획서 인가하고 나서 거기에 그 조합들의 분양을 하고 나서 분양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들어가죠.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여기서 일반 분양 가격을 어떻게 할 건지, 평형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정해져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반 분양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의 순서를 안다 그러면은 이건 사업시행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4번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 5번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다 사업시행계획서에 있을 법한 내용이죠. 있을 법한 내용이라고 느끼면 그게 이제 공법의 상식이고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찾는 게 사실 그 오지선다형이죠. 만약에 주관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달달달 외워야겠지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회 104번 문제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사업시행인가는 시장 군수가 하되. 시장 군수가 하는 건 맞죠? 근데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하면 어떻게 해요? 폐지하거나 중단하거나 또 뭐 변경하는 경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니까 시장 군수가 여전히 인가를 해줘야죠. 근데 여기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있었죠.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뭐가 있었나요? 정정인이 있었죠. 정사관에서 여기서 사업시행 인가니까 이게 사자가 사업시행 인가였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정사관, 정정인, 창사관 있었죠.
정정인은 뭐예요? 조합원은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창사관은 직접 참여자 수가 20% 이상이어야 되죠. 그 다음 3번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그렇죠. 투명하게 위해서 공고하고 통지하고 그래야죠. 4번 사업 시행자가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을 위해 국가의 시설, 누구 시설? 국가의 시설이에요. 국가의 시설이면 사용료 나오겠죠? 사용료는 면제된다. 맞죠? 5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그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전세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주인한테 행사를 자기 계약 해지하겠다 이제 하면은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돈이 주인이 많이 이래가지고 돈이 있다 없다 이래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시행자한테 요청하면 시행자가 그 돈을 주는 거예요. 뭘 담보로? 그 주택 소유자에게 나중에 건물 다 짓고 나서 관리 처분으로 돌아갈 자산이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에게 하고 사업 시행자는 그 받아야 될 돈을 구상하죠. 5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19의 102번 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 등으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틀린 것.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 외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 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맞죠? 2번 국가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위 1회 임시 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그 건축물의 매매 계약이 제3자와 계약이 체결됐어요. 체결됐으면 뭐 거절할 수 있겠죠?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거절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2번이 맞는 거고 3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는 때에는 주택법상의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누구를 위한 거죠? 도시 저소득층. 우리 처음 정의 때 배웠죠?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가뜩이나 돈도 없고 먹고 사느라 바쁜데 국민주택 채권 사라 그러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4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5번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 공동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본다. 그렇죠? 개인의 토지가 아니고요. 조합 소유예요. 조합 소유. 19번에 102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관리 처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관리 처분에 대한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분양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요, 한번 체크를 해두세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나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나온다 그러면 틀리기 굉장히 쉬워요. 자, 공고라고 했습니다. 공고는 일반에게 알리는 거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정보예요. 근데 거기에 분양 신청 자격,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어느 집 개똥이는 분담금이 얼마더라, 어느 집 최 씨는 분담금이 얼마더라, 이런 내용 공고하면 좀 개인정보에 좀 가깝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고하면 되는 게 아니라 통지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등에게.
그래서 또 이거와 비슷한 게 종전 토지 있죠. 기존에 갖고 있는 종전 토지나 토지 명세, 그리고 뭐 건축 가액, 건축물 가액, 가격, 이런 돈에 관련된 것들, 개똥이네 집은 종전집이 뭐 얼마더라, 이런 내용들이 공고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서 하는 거 아니고요. 좀 상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분양 대상자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자, 어떤 건물을 분양할 건지 그 내역이야 뭐 공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네, 30회 61번은 그래서 공부하면 안 되는 게 4번이죠. 자, 29회 61번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한대요. 자,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걸 묻는 거예요. 1번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뭔가 중요해 보이지만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고요. 2번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자, 이 매도 청구가 키워드예요. 매도 청구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에요. 왜요? 조합으로서 내가 관리처분 받은 거 분양받지 않겠다, 그냥 나 팔고 치울래, 그러면 조합에서 그거 사들여가지고 분양해서 일반 분양하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입니다. 3번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뭐 포기하면은 또 뭐 매도 청구랑 비슷하겠죠. 또 매입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포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주택 공급한다. 이것도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4번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 이것도 굉장히 경미한 사항이죠.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대요. 억울한 자가 있어요. 그럼 이거 경미하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변경이에요. 그래서 4번은 신고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5번 정관 및 사업시행 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자, 이거는 얘네 뭐예요? 사업시행 계획, 상위 계획이죠. 상위 계획이 변경돼서 밑에가 바뀌는 거니까 요거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회 61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28회 61번이에요. 정비법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급에 관한 내용이네요. 1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자,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 어떤 계획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하는 거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그래서 여기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했을 때 틀린 거예요. 이 지문도 되게 그럴싸한 지문이에요.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하니까 그걸 맞나보다 그러는데 여기서 잘 나오니까 이것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인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수하죠? 시도, 시군, 구 순으로
인수할 수 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인수자를 지정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공등, 주택공사 등에게 네가 인수해라.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3번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 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한다. 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게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고요. 자, 세입자나 또는 뭐 과소토지, 토지가 너무 작아서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거 적다고 해가지고 청산당했어요.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좀 해달라. 그래서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그래야 원래 살던 사람 원주민들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 제도죠. 4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 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죠? 일반 분양 얘기예요. 일반 분양. 조합원에게 주고 나서 남은 거 일반 분양해야죠. 당연한 얘기고요. 4번 정답이고요. 5번 관리처분 계획상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자,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가격, 기존 주택의 가격 또는 토지 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주거 전용 면적이 60 전용 면적이에요. 주거 전용 면적. 예. 전용 면적이에요. 이 두 개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60제곱미터 넘지 않는다고 주택 공급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가격이 작지만 되게 입지가 좋아서 비싼 땅이었다면 2주택을 공급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28에 61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7에 102번 볼게요. 자,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렇죠? 자,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정의 어떻게 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도 있었고요. 그다음 건축물 소유자도 있었어요. 그다음 지상권자도 있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재건축은요? 중요했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둘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토지만 갖고 있거나 건축물 갖고 있으면 조합원이 못 되고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재건축은. 그런데 여기 주거개발하고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은 지상권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도 분양 받나 보다 하는데 동의자로는 가능하지만 분양 대상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꼭 챙겨 두셔야 될 지문이고요. 2번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이랑 재건축 사업이 있다면 가장 공공성이 떨어지는 건 재건축 사업이에요. 자기 땅, 자기 건축물 가지고 새로 짓는 거니까 가장 공공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는요,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관리처분 기준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3번 사업 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죠?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해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나면은 철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주민들 다 떠나고 며칠 남아 있어서 아직 철거 못하는 경우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가서 술도 먹고 본드도 불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철거를 좀 빨리 하려고 이런 조문을 넣은 겁니다. 4번 관리처분 계획의 벌써 맞는 거죠, 이거는? 맞는 거니까 정답이네요. 4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종전 토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철거하고 공사하는데 또 일부는 공사와 상관없이 시행자가 동의를 하면 거기에 남아서 계속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가 더 있죠. 자, 보상을 받아야 나갈 텐데 보상을 아직 안 해줬어요. 그럼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아서 니네가 철거를 하든 말든 보상 주기 전에는 보상금 주기 전에는 나는 나갈 수 없어. 그리고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보상이 안 되었을 때, 그다음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5번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이 아니죠. 이거는 공동이용시설이니까 사업 시행계획이나 정비계획에서 따라 설치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27회 102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요거는 이 공동이용시설은요, 요 사업시행 계획에 나오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이 아니라. 자, 24회 104번 문제예요. 이 문제는 빼야 되는데 일단 한번 나온 거니까 넣어놓기는 한 겁니다. 왜 빼야 되냐? 이게 시행규칙에 나온 거예요. 시행규칙. 틀리라고 낸 문제. 아주 지엽적으로 구석에 있는 거, 강사님도 쉽게 알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찾아내서 문제로 만든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시장군수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요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공지해야 될 내용이 뭐냐?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 규모, 건축 계획, 분양 또는 보리주의 규모, 그리고 분양 계획,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 기반 시설의 명세, 이게 모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 문제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3회 101번 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의 1인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이거 공유자죠? 공유하고 있으면은 대표자 한 명에게만 동의를 받는다, 이런 내용 왔었죠? 그래서 나중에 분양받을 때도 한 명한테, 한 명이 아니라 하나만 주는 거예요. 한 세대, 한 주택, 1주택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 수만큼 준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2번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킨다. 이거 가만지죠. 도시개발법에서 나온 가만지 개념이고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당연한 얘기죠. 3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분양 설계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4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렇죠. 숙소나 기숙사로 쓰기 위해서 한 10세대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나중에 재건축하고 나서 재개발하고 나서 건물 하나만 1주택만 딱 준다.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죠. 근로자, 숙소, 기숙사 뭐 이런 거 외에도 또 있죠. 공공이면 주택수만큼 받아요. 아무 제한 없이. 자, 그 다음에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공공기관들 요즘 지방으로 이전 많이 하죠.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던 주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주택을 양수한 자, 양수받은 자가 한 3채 정도 받았어요. 3채 정도 받았더니 한 채만 준대. 나머지 2채는 청산시키고. 그러면은 공공기관에게 받았는데 사기당한 기분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택 수만큼 줍니다. 그 다음 5번, 너무 좁은 토지, 과소토지죠,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의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정비구역 지정되고 났는데 또는 기준날 이후에 토지가 있는데 이걸 쪼개서 이거 A가 갖고 B 가져서 주택을 각각 하나씩 주면 이렇게 하려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개발이나 이런 걸 못 하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러면 23회 101번은 틀린 질문은 1번이네요. 그 다음 23회 102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무엇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일이란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한 날을 말한다. 자, 여기 안에 들어갈 거는 뭐였냐면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분전, 분증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분할 있었죠? 분할. 자, 토지가 있는데 그걸 쪼개버렸어. 쪼개서 얘도 갖고 얘도 갖고 얘도 갖고 주택 한 4채 정도 받으려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언제부터? 기준일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전환. 전환은 뭐죠? 단독주택이 있는데 뭐 세 주고 한 4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이걸 다세대로 바꾸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그럼 각 세대별로 주인이 따로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단독주택이니까 주인이 한 명이었다가 이거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 분리 있었죠. 분리는 건축물과 토지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주인이었는데 건축물은 A에게, 토지는 B에게 이렇게 해서 2명으로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가, 이거 뭐 앞에 거 다 떠나서 무조건 증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빈 땅이 있었는데 여기다 뭘 지어서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걸 지어서 세대수를 늘렸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데 한 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맞겠죠?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이죠.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증가죠. 4번, 수개의 필지의 토지가 한 필지의 토지로 합병됐대요. 아니, 땅 2개가 있는데 하나로 이렇게 합쳤대요. 그럼 주인이 2명이었다가 1명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 분리죠. 그래서 분전, 분증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22회 101번 문제예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관리처분 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쓰는 겁니다. 옳은 것은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동의를 받으면 뭐라 그랬죠?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또 없다 그랬네요. 틀린 거예요. 2번,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맞죠? 지문은 길지만 관리처분으로 건물 주겠다 그 얘기예요. 3번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관리처분 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자, 중지하면 어떻게 돼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다시죠. 시장 군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해야 된다. 그게 틀린 거예요. 4번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지상권자, 분양 대상자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처음에 조합 설립하고 할 때 동의는 받아요. 5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있다죠. 왜? 재건축 사업은 공공성이 떨어지는 개인의 어떤 수익 사업에 가까우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관리처분 하겠어. 그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1에 102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렇죠? 2번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그렇죠? 기준일이나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에 분쟁하면 청산 대상이 되는 거죠. 3번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도 맞죠? 자, 이게 추산액이 포함되어 있죠. 아까 전에 뭐랬죠? 추산액은 공고는 안 해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4번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 임대주택 공급은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의견 걸칠 필요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인가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맞죠? 매도 청구는 이거 팔아가지고 나중에 결국 일반 분양하는 거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손해볼 게 없으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21회 102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